몽골. 한때 세계를 떨게 했던 위대한 전사들과 제국들의 땅. 그러나 이 절대적인 힘 뒤에는 여전히 신비로운 이야기들, 오싹한 풍습들, 그리고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기묘한 전설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독특한 풍습들이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것일까요? 전설적인 이 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12가지 사실을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이 매혹적인 땅의 신비를 함께 파헤쳐 봅시다. 실리번, 목욕하지 않는 풍습. 칭기즈칸 시대에는 목욕이 드문 것일 뿐만 아니라 신들을 모독하는 행위로까지 여겨졌습니다. 고대 몽골인들은 물이 지구의 용맥, 롱모과 연결된 신성한 요소라고 믿었고, 이 자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신들을 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목욕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한 금기로 여겨졌으며, 사람들은 신체를 청결히 하는 것에 무심했습니다. 옷을 자주 세탁하는 대신 고대 몽골인들은 독특한 청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옷을 벗어 먼지와 이 벌레들을 털어낸 뒤 다시 그대로 입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기준으로 보면 비위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이는 건조한 기후 속에서 귀중한 자원인 물을 아끼는 방법이기도 했으며 종교적, 문화적 신념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과도한 목욕이 영적 에너지와 개인의 힘을 소모시킨다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몽골인들은 채취를 각 개인의 고유한 특징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채취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격과 명예의 상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사람만의 독특한 냄새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강인함과 독창성을 나타내는 신호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몽골의 위대한 황제 칭기즈 칸이 사용하던 옷, 특히 그의 향이 배어있는 옷을 선물로 받게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고대 몽골 사회에서 강력한 지도자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호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지도자의 힘이 수여자에게 전해진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11번 천장 티 한 장 풍습. 전 세계 모든 문화권이 고인을 땅에 묻는 방식을 택한다고 생각한다면 몽골에 와서는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몽골에서는 천장 하늘에 보내는 장례이라는 독특한 풍습이 존재하는데, 이는 단순한 이별의 의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고인의 육신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법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대신 몽골인들은 시신을 야외에 두어 독수리 같은 청소동물이나 야생동물이 그것을 먹도록 합니다. 이는 육신을 대지로 되돌려 생명의 순환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의식에는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지만 몽골에서는 조용하고 소박하게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시신은 준비 과정을 거친 후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이나 외딴 지역에 놓입니다. 가족과 공동체 사람들은 3일 동안 기다린 뒤 다시 돌아와 시신이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시신이 완전히 자연의 일부가 되었다면 이는 영혼이 자유롭게 해방되었음을 의미하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천장의식은 또한 환생과 자연으로의 귀환에 대한 신념을 반영합니다. 동물들에게 고인의 육신을 먹도록 하는 것은 대지의 에너지를 돌려주고 다른 생명체에게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불경스럽다고 여길 수 있지만 몽골인들에게는 이는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우주의 법칙에 대한 존중을 상징하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풍습은 몽골의 여러 외딴 지역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도시 지역에서는 화장이나 매장과 같은 보다 일반적인 장례 방식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몽골인들에게 이 전통은 생명과 죽음 사이의 조화, 그리고 자연에 대한 깊은 존경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10번 몽골 여성들과 배우자 찾기. 몽골에서 배우자를 찾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몽골 여성들은 높은 교육 수준, 뛰어난 능력, 그리고 독립성으로 유명하지만 그들은 불편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적이고 생활 방식이 잘 맞는 남성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자유와 기회가 열려 있는 나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그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문제는 무엇일까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몽골은 심각한 성비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남성 1,000건명당 여성은 약 1,005명으로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이 불균형이
여성들이 파트너를 찾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몽골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 울란바토르에서는 성비 불균형이 더욱 심각하여 여성 수가 남성보다 훨씬 많아 이상적인 파트너를 찾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몽골 여성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남성보다 거의 10년이나 길어 여성은 약 76세, 남성은 약 66세로 나타납니다. 이 차이는 기대 수명뿐만 아니라 실업률과 취업 기회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많은 몽골 남성들이 음주 문제나 정신 건강 문제에 직면하는 반면 여성들은 종종 가족의 경제적 중심이 됩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안정된 직업을 갖고 결혼하여 29세 이전에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압박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나이는 많은 몽골 여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부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요인들은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몽골 여성들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찾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모든 남성이 교육, 경력, 가족 책임을 동시에 짊어질 수 있는 현대적 삶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9번 남성 수입. 배우자 찾는 문제뿐만 아니라 몽골은 심각한 성비, 불균형 문제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불균형은 특히 가임기 남성의 부족을 초래하여 많은 여성들이 적합한 파트너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 몽골 정부는 한때 전례 없는 해결책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터키로부터 6천만 명의 남성을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입니다. 국제적인 대규모 소개팅 전략처럼 들리지만 이는 남성 부족으로 인한 압박을 완화하고 여성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실제 조치였습니다. 남성 부족으로 인해 특히 울란바토르 같은 대도시에서는 여성들 간의 배우자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울란바토르는 인구 15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는 몽골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곳에서는 성비 불균형이 더욱 심각하여 여성들이 더 많은 책임을 떠안고 수많은 심리적 도전에 직면해야 하는 사회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통계는 몽골에서 15세 이상 남성의 약 40%가 기혼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32%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성비 문제만이 아니라 문화적 요인과 사회적 압력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여성들이 경력 성공뿐만 아니라 29세 이전에 결혼해야 한다는 압박을 동시에 받습니다. 이는 특히 경력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이루려는 여성들에게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닙니다. 또한 성비 불균형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심리적, 경제적 문제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단순히 배우자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가족의 안정성에 대한 걱정도 함께 떠안아야 합니다. 따라서 몽골의 성비 불균형 문제는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의 개입이 필요한 복잡한 과제입니다. 8번 독특한 차강사르 축제. 서양 세계가 새해를 화려한 불꽃놀이와 대규모 파티로 맞이할 때 몽골인들은 차강사르 티사간 쌀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얀 달이라 불리는 이 축제는 몽골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혹독한 겨울의 끝을 알리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차강사르라는 이름은 순수함과 행운, 그리고 몽골 전통 식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제품 우유로 만든 음식을 상징하는 하얀색에서 유래했습니다. 새해 초에는 몽골인들이 하얀색 전통 의상을 입고 주로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을 선물로 주고받습니다. 이때 하얀색은 단순한 청결의 상징을 넘어 새로운 시작, 행운, 그리고 풍요로운 미래를 의미합니다. 차강사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선물과 덕담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쌓였던 빚이나 갈등을 해소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이는 화해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로 여겨집니다. 새해 전날 밤에는 비툰이라는 특별한 식사가 열립니다. 이는 단순한 성대한 만찬이 아니라 가족들이 모여 관계를 회복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번영과 행운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차강사르 기간 동안 몽골 가정을 방문할 때는 몇 가지 관습을 지켜야 합니다. 불단 앞에서 공손히 절을 올리며 경의를 표하고 가족 어른들에게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덕담을 건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어른들에게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 부드럽게 포옹하거나 전통적인 스카프 카다크를 드리는 의식을 행합니다. 몽골 문화에서 어른은 지혜와 보호를 상징하므로 그들에게 축복을 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새해 의식입니다. 또한 차강사르 기간 중에는 염소 방목민처럼 보이는 모피코트와 큰 털모자를 착용한 어르신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겨울 추위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악령을 물리치고 마을을 불운으로부터 보호하는
영적 의미를 지닌 전통입니다. 모두가 한 해 동안 평화롭고 안전하기를 기원하는 풍습의 일부입니다. 7번 몽골의 환대 문화. 몽골인들은 따뜻한 환대 정신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유목가정을 방문하게 된다면 독특한 환영 풍습을 경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손님으로 초대받으면 발효된 말 저주로 만든 음료인 아락, 에이락 한 그릇을 권유받아도 놀라지 마세요. 아락은 약간 신맛이 나고 알코올 함량이 낮은 전통 음료일 뿐만 아니라 몽골인의 일상과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아락은 말젖을 자연 발효시켜 만드는 약한 알코올 음료로 보통 알코올 함량은 0.71-2% 정도입니다. 독특한 맛과 함께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발효 과정에서 락토스 유당 함량이 줄어들어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비교적 쉽게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음료는 단순한 갈증 해소 음료를 넘어 사람과 자연 간의 연결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유목 문화에서는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환영 의식 중 아락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은 환대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존경과 진심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호스트로부터 아락 그릇을 받을 때는 양손으로 공손히 받는 것이 예의이며 이는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받은 뒤에는 한 모금 가볍게 마신 후 그릇을 내려놓는 것이 관례인데 이는 호스트의 환대에 감사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절을 넘어 손님과 주인 간의 깊은 유대감을 상징하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발효된 말젓 특유의 신맛과 강한 풍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락을 마시는 것이 다소 도전일 수 있지만 몽골인들에게는 유목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소중한 음료이자 진심 어린 환대의 상징입니다. 6번 바다가 없지만 해군은 있다. 몽골은 바다와 전혀 접해 있지 않은 내륙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군이 있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몽골 해군은 바다가 아닌 홉스골 호수에서 활동합니다. 몽골의 푸른 보석이라 불리는 이 호수는 몽골 북부 러시아 국경 근처에 위치한 몽골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담수호 중 하나로 지역 무역과 관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몽골 해군이 단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계에서 가장 작은 해군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7명 중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단 1명뿐입니다. 이 사람은 팀의 유일한 구조 요원이자 홉스골 호수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몽골 해군의 역할은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을 순찰하거나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호수 위에서 연료를 운반하고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일입니다. 규모는 작고 업무도 단순하지만 관광 시즌 동안 수천 명의 방문객이 몰려드는 이 호수에서 수상 교통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 해군은 규모가 작고 다소 의외처럼 들리지만 이 이야기는 내륙국임에도 불구하고 적응력과 탄력성을 발휘해 해군을 유지하는 몽골인들의 놀라운 생존력을 잘 보여줍니다. 5번 몽골의 아버지 칭기즈칸. 칭기즈칸은 본명이 태무진으로 몽골의 아버지로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약 1192년에 태어난 태무진은 작은 유목 부족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태무진이 아직 어릴 때 적들에게 독살당했으며 어린 태무진은 가혹한 환경 속에서 가족을 이끌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그를 강인한 의지와 거대한 비전을 가진 지도자로 단련시켰습니다. 태무진은 뛰어난 군사 조직력과 타고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분열되고 대립하던 몽골의 여러 유목 부족들을 차츰 통합해 나갔습니다. 수년간의 전투와 협상을 거친 끝에 그는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성공했고 천비간 6년에는 세계의 위대한 통치자를 뜻하는 칭기즈칸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몽골 국경을 넘어 영향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으며 중앙아시아에서 동유럽에 이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연속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칭기즈칸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뛰어난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지형에서 전투가 가능한 기동성, 높은 소규모 부대를 기반으로 한 엄격한 군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번개처럼 빠른 전술과 기습 공격, 그리고 말을 이용한 신속한 이동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칭기즈칸은 심리전을 매우 능숙하게 활용해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적이 공포에 질려 항복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군사적 능력 외에도 칭기즈칸은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탁월한 비전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거대한 다민족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무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이해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종교적 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제국 내 상인들을 보호함으로써 동서 문명 간의 문화 및 상업 교류를 크게 촉진시켰습니다. 또한 칭기즈칸은 진보적인 사회 개혁을 추진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여성의 인신매매와 납치를 금지하고 기존의 관습을 개정하여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힘썼으며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칭기즈칸의 업적은 그의 시대를 넘어 세계사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는 몽골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역대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4번 사람보다 동물이 더 많은 나라. 몽골에는 사람보다 동물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랄지도 모릅니다. 인구가 약 30만 명 정도인 몽골에는 말, 양, 염소, 소, 낙타를 포함하여 약 870만 마리의 가축이 있습니다. 이는 몽골이 세계에서 인간 대비 동물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말은 몽골 문화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400만 마리에 달하는 말은 인간 인구수보다 많습니다. 말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몽골인의 문화적 상징이자 삶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몽골의 전사들은 치열한 전투에서 말을 타고 싸우며 칭기즈칸 휘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몽골 말은 강인함 지구력, 그리고 험난한 초원 지형을 누비는 뛰어난 기동성으로 유명합니다. 몽골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말을 타고 가축을 돌보는 법을 배웁니다. 승마는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몽골인이 숙련해야 하는 기본 기술입니다. 말타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자연과 전통 문화와 연결되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몽골 아이들은 대개 4, 5세부터 말을 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며 성인이 될 때쯤에는 경주나 일상생활 모두에서 능숙하게 말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3번 승마, 양궁 독수리 사냥 전통. 몽골인들이 승마와 양궁에 능숙한 이유가 궁금했다면 그 답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이들의 전통 속에 있습니다. 승마와 양궁은 몽골인의 일상생활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으며 어릴 때부터 단순한 간 이동 수단을 넘어서 가축을 몰고 사냥하고 전투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로 익혀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몽골 전사들은 뛰어난 승마 및 양궁 실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승마는 단순한 생존 기술이 아니라 몽골인들에게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광활한 초원에서는 말을 통해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말은 유목 생활의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몽골 말은 강한 지구력을 자랑하며 긴 거리도 큰 휴식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몽골 아이들은 매우 어린 나이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승마는 일과 경쟁 전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몽골인들은 승마뿐만 아니라 뛰어난 양궁 실력으로도 유명합니다. 양궁은 사냥 전투 그리고 문화, 의식에서도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대부터 몽골인들은 독특한 양궁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데 일반적인 손가락이 아닌 엄지를 이용해 활시위를 당기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은 화살의 파괴력과 정확도를 높여 장거리 사격과 높은 관통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전통은 세대를 거쳐 전수되어 몽골 전사들이 당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승마와 양궁 외에도 독수리 사냥은 특히 알타이 산맥 지역에서 오랜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냥꾼들이 황금 독수리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맹금류를 길들여 여우나 늑대 같은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데 활용합니다. 독수리 훈련은 인내와 섬세함, 그리고 사냥꾼과 독수리 간의 깊은 신뢰관계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기술입니다. 사냥꾼과 독수리 사이에 완벽한 호흡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매년 열리는 황금 독수리 축제 골든 이글 페스티벌은 사냥꾼과 독수리들이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그들의 기술을 선보이는 기회가 됩니다. 이번 여름이 단 몇 주뿐인 푸른 하늘의 나라. 몽골에서는 여름이 단 몇 주밖에 지속되지 않으며 낮 동안 기온은 보통 20-25대 사이를 오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0대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따라서 여름에 몽골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따뜻한 옷을 꼭 챙겨야 합니다. 몽골의 날씨는 급격히 변할 수 있으며 상당히 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도전 정신이 있다면 겨울에 몽골을 방문해 보세요. 이때는 뼛속까지 시리는 추위를 각오해야 합니다. 특히 초원과 산악지대에서는 기온이 35뎁스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몽골인들은 이 매서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독창적인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보온 방법 중 하나는 발효된 말젓 아락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전통 음료는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락은 약한 알코올 함량을 가지고 있지만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혹한 속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몽골인들은 양염소 낙타 가죽으로 만든 두꺼운 털 코트를 착용합니다. 이 코트들은 뛰어난 단열 효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넓은 초원을 휩쓰는 찬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에도 탁월합니다. 1번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 몽골은 평방 킬로미터당 약 2명의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어 끝없는 고요와 평온의 세계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인파 속을 헤쳐 다녀야 할 수도 있지만 몽골에서는 몇 시간 동안 사람 한 명 보지 못한 채 여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몽골이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라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몽골의 인구 밀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험난한 지형 거친 기후,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유목 생활 방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몽골 국토의 대부분은 초원과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착이나 대규모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겨울에는 30°C 이하로 떨어지는 혹한과 짧은 여름이 농업에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인구 밀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몽골 땅의 경작 가능한 면적은 약 1%에 불과해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게다가 전통적인 유목 생활 방식도 큰 역할을 합니다. 몽골 인구의 약 30%는 여전히 유목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가축을 위해 신선한 풀을 찾아 초원을 이동합니다. 이들은 계절에 따라 쉽게 분해하고 이동할 수 있는 게르라는 전통 천막에 거주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집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가축을 위한 풀과 물 생존 수단이 충분한 곳이 곧 집이 되는 것입니다. 몽골은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만약 몽골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유목민의 삶을 체험하고 전통 음식을 맛보고 광활한 초원의 순수한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보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 매혹적인 여행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기고 다음에 탐험하고 싶은 나라도 알려주세요.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